오늘은 일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일본 이대로 괜찮을까 궁금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지디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본 의료 서비스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4대 보험 안에 사회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이건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해요. 두 보험은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요. 그리고 보험료는 대략 20만엔을 받을 경우에는 9,900엔, 30만엔을 받을 경우에는 14,850엔, 40만엔의 경우 2295엔을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한국이랑 똑같아요. 회사 절반, 본인 절반 이렇게 반반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액은 회사 부담금을 뺀 본인 부담금이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유학생 시절에 대략 1,500엔? 그 정도 냈어요. 그리고 병원 진료비는 시간의 진료나 심야 진료 이런 건 가산이 붙겠지만 초진료비는 2,820엔입니다. 재진료비 720엔입니다. 초진료비는 비싸고 재진료비는 약간 저렴해요.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을 하면은 본인 부담금은 6세 미만 20%, 그리고 6세 이상 70세 미만 30%. 보통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겠지만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인구 분포율이 안 좋아요. 그리고 70세 이상 75세 미만은 20%, 75세 이상은 1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보통 병원에 가게 되면은 진료비 그리고 검사비, 약값 합쳐가지고 2,000엔 전후로 나와요. 그리고 고액 의료비 제도라고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왔을 때 나라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도 수입에 따라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다른데 보통 많이 분포해 있는 구간인 연봉 370만원에서 770만원, 그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진료비가 100만원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본인 부담금 30%, 30만원이죠. 그걸 일단은 수납을 해요. 하고 나중에 21만 2,570엔을 돌려줍니다. 환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총 부담 금액은 87,430엔. 이것만 자기 부담금으로 내면 됩니다. 100만엔에 한 9% 되죠. 거기서 제외가 되는 게 있는데 뭐 입원 시에 식대라던가 아니면은 3, 4인 병동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뭐 1인실이나 2인실 거기에 입원을 했을 시에 차액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주 예전에 일본에서 아내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병원비가 본인 부담금 대략 40만엔 정도?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환급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대략 10만엔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대략 그렇다고만 알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진료비는 약간 비싸요. 비싼데 그래도 일본 의료 서비스는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학생 시절에 대략 1,500엔 하는 그 의료보험비, 유학생 시절에는 돈이 아주 궁하잖아요. 그 돈이 아깝다고 의료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이 주위에 꽤 있었어요. 그래도 의료보험은 나라에서 손해를 보면서 운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없으면은 한번 병원 가면 5,000엔, 6,000엔 아주 큰 돈이죠. 근데 보험을 가입 안 하다가 병원 갈 일이 생기면은 의료보험 가입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결국에는 도중에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해도 입국 날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다 내야 되니까는 거기서 거기에요. 일본에서 사는 동안 병원 갈 일이 안 생기면은 그 돈 세이브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을 했듯이 70세 이상이면 본인 부담금 20%, 그리고 75세 이상이면은 10% 이렇게 부담을 하죠. 이렇게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안 망할까?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금도 그렇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60대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일본에서. 엄청 불균형이죠. 지금이야 일하는 연령인 40대도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40대가 은퇴하는 시기인 20년 후, 30년 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 불균형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아들부터
40세까지.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세금도 내고 의료보험비도 내고 연금도 내고 하겠죠. 인구 불균형은 이렇게 더 심각해지는데 과연 그때가 됐을 때 그 셋으로도 일본이란 나라가 운영이 될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에서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 12월에 이민법이 되었어요. 결국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이란 나라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연금도 계속 계약되는 중이고 의료보험 혜택도 지금 이 혜택이 그때까지 유지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속 계약되는 중이니까는 과연 내가 연금을 낸 것만큼 받을 수 있을까? 아예 연금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지금도 계산해 보니까는 낸 만큼 받지도 못해요. 본인 부담금은 그래도 웬만큼 챙기겠는데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연금을 이게 강제가입만 아니면은 저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주 다행인 거는 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가 아니고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은 의료보험 혜택도 좋고 노인분들 연금도 꼬박꼬박 나와요. 근데 20,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일본 이민 오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히 계세요.